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노트가 한 권씩 들려있죠? 설마 노트가 없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매매일지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우선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남으신 분들 손에 매매일지 한 권씩은 가지고 있다고 믿고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항상 수익만 낼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서 모든 매매가 손실 없이 100% 성공하는 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내나 하는 것에만 집착을 할 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익이 날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뒤늦게 우왕좌왕하면서 정작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 회복 가능한 상태에서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회복 가능한 상태에서 손실을 막는다. 왜냐하면 손실이 투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에서 제어가 되어야만 나중에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자본이 남아야 회복을 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투자자가 손실을 그저 방치만 하였을 경우에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좌에 50% 손실이 났을 경우에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이득이 나야 할까요? 여러분, 100%의 이익이 나야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50% 손실이 나면 500만 원이 되죠. 이것이 다시 원금 1000만 원이 되려면 100%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0에서 20% 수익을 올리기도 힘든데 100% 수익을 내는 거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매매 시작 전 계좌의 손실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는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매매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좌의 손실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미리 정한 심리적 손실 한계 속에서 투자 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미리 손실 한도를 정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매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손실 한도를 5%라고 결정해 놨다면 손실 2, 3% 구간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선에선 아직 한계가 아니니 조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단계로 미리 손실의 한도를 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총 손실 한도를 5%로 규정하고 계좌에서 한 종목만을 20% 매수했을 때 그 종목의 손실 한도는 25%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종목별로 5%씩 손실 한도를 정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즉 개별적으로 일일이 5% 룰을 적용할 때보다 그 손실 범위가 융통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별 투자 손실 한도를 정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한다 등등입니다. 그러고는 정작 작은 속임수라고 불리우는 휩소를 생각해서 손절을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총액 대비 한도를 정하게 되면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휩소는 투자자가 마음속에 만드는 허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자신이 결정한 바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했던 상황이 오면 손절을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투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자는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좌별, 종목별 손실한도를 잡지 말고 총액 대비 손실한도를 정해라, 이 말입니다. 계좌의 총액 손절 방식을 따르다 보면 변동성에 취약한 장기 투자 종목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작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고, 집중 종목의 경우 포트폴리오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손실한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하고 손실한도를 정하는 접근이 비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손실한도를 정했다라는 것은 이미 투자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 한계의 인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투자자가 손실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는 손실에 대해 상황에 따라 매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증권시장은 투자자가 심사숙고할 시간적인 여유를 줄까요? 아니겠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안 주가는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운이 좋아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잘못된 결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빠른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휴리스틱 오류라고 합니다. 이는 결정 요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됐던 판단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휴리스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평소에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과학적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느 때와 같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총액 대비 손실한도를 정해라. 투자자는 투자에 나서기 전에 투자의 손실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행동은 투자를 편하게 이끌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금 손실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에서 충격을 받을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매매 일지에 여러분의 손실한도를 적어 보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